비 오는 날은 이상합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도 비 오는 날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에 박힙니다. 젖은 어깨로 집에 돌아가던 기억, 시장 처마 밑에서 비 피하던 기억, 자식 등록금 걱정하며 통장 들여다보던 기억까지 꼭 오래 묻어둔 서러운 날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날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젖은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누군가는 그 젖은 사람을 더럽다는 듯 피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비 오는 날 시작됩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여자가 친딸에게조차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배신은 남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도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6년 11월 초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에는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시장 바닥은 흙탕물과 빗물이 뒤섞여 질척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부딪히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고 국밥집 환풍기에서는 뜨거운 김과 돼지국밥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생선가게 앞 스티로폼 박스에선 비린내가 올라왔고 붕어빵 기계에서는 달콤한 팥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람 냄새, 비 냄새, 오래된 삶의 냄새가 뒤엉킨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오래 입어 솜이 다 죽어 있었고 검정 운동화는 빗물을 잔뜩 먹어 걸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온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정숙, 68살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숙을 다 알았습니다. 새벽 청소도 하고 반찬가게 일손도 도와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 병원도 같이 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초라한 노인이 이 시장 일대 재개발을 멈춰 세운 최대 지분권자라는 걸 말입니다. 정숙은 오늘도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아픈 떡집 할머니에게 미역국 하나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날은 평생 숨겨둔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사소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하나, 무시하는 말투 하나, 또는 자기 엄마를 못 본 척하는 딸의 표정 하나 같은 것 말입니다. 그날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자신을 비 맞은 개처럼 쳐다보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게 무너질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정숙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물이 운동화 안까지 스며들어 발끝이 축축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오른손엔 낡은 우산, 왼손엔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온통 안에는 새벽부터 끓인 소고기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떡집 박할머니가 며칠 전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그랬습니다. 자기 먹을 건 아껴도 남 챙기는 건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정숙을 두고 늘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참 미련할 정도로 정이 많아. 사실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영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미 평생이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빗줄기가 갑자기 더 굵어졌습니다. 시장 입구 카페 처마 밑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젖은 코트를 털며 휴대폰을 보거나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우산을 접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려다 유리창 안쪽을 보곤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사위 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양복 차림으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정장 입은 남자둘과 화려하게 꾸민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봉투와 계약서 같은 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정숙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민지야. 정숙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태호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숙은 그것도 모르고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직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예, 신발이 너무 젖어서요. 정숙은 당황한 얼굴로 자신의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빗물과 흙탕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에 손님들 많아서요. 그 말에 안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이사님 장모님이세요?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소박하시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비웃음을 모를 정도로 정숙은 둔하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딸이라면 말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하지만 민지는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민지 얼굴 보여서 태호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그 말은 곧 지금 이 모습으로 들어오면 창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사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활력은 엄청 강해 보이시네. 요즘도 저런 시장 스타일 계시는구나. 이번엔 남자들까지 웃었습니다. 정숙은 애써 못 들은 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박.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박. 그 말에 정숙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냐?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정숙 머릿속으로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도시락 살 돈이 없어 새벽부터 김밥 말아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갔던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그런데 지금 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엄마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정숙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지난번 말씀드린 서류 이야기 좀 하죠. 순간 정숙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호 눈에는 지금 장모가 아니라 도장 찍어야 할 사람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몇 분 뒤 자신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딸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카페 옆 골목은 비바람 때문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벽을 타고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쓰레기 봉투 옆에 고인 물에서는 쉰내가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축축하게 젖은 점퍼깃을 움켜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민지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엄마 쪽으로 조금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볼까봐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숙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말씀드린 거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태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멍한 눈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서류였습니다. 시장 뒤편 건물 세 채와 땅 지분을 넘기는 계약서. 겉으로는 공동개발 투자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숙 재산 대부분을 헐값에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정숙이 나이 많고 무식해서 내용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며칠 전 혼자 변호사를 찾아가 이미 다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딸 얼굴 때문에 모르는 척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어.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응? 우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빠져있는 우리. 태호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 어머니 혼자 관리 못하시잖아요.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개발 시작되면 복잡한 문제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더니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은 그런 거 감당 못하세요.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민지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크게 가면 다 끝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딸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늙은 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뜻. 빨리 정리하라는 뜻. 그 순간 정숙 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중년 남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태호 회사 대표 강문식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다가오더니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운동화, 낡은 점퍼, 손에 든 보온통까지 천천히 훑던 문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설득 못했어요? 태호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고집이 좀 있으셔서요. 문식은 정숙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정숙 점퍼 소매를 툭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정숙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문식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갑자기 큰 돈 가지면 사고 납니다. 태호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식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은 괜히 욕심부리다가 자식 고생시켜요. 겁 좀 줘야 도장 찍더라고. 그 말에 정숙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늙은 사람들을 다 바보 취급하는 저 말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숙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한정숙 보호자분 맞으세요?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떡집 박 할머니였습니다. 정숙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순간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장부터 찍고 가세요.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지금 저 인간 머릿속엔 계약서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태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컹! 뚜껑이 열리며 뜨거운 미역국이 빗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고기와 미역이 흙탕물에 섞여 골목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국이었습니다. 아픈 친구 먹이려고 정성껏 만든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물에 휩쓸려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지난 세월까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숙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얼굴은 이미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뒤로 물러서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옷 다 튀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태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늙은 여자가 몇 시간 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태호는 강문식과 함께 룸술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양주병이 몇 개나 비어 있었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호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골목에서 울던 정숙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역국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던 장면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강문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울다가도 돈 이야기하면 결국 도장 찍어. 옆에 있던 여자가 웃었습니다. 대표님은 진짜 사람 마음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문식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사람 마음 별거 없어. 특히 늙은 사람들은 더 단순해. 그러더니 태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모 관리 좀 잘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때였습니다. 태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이었습니다. 태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왜요? 그런데 곧 태호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문식이 술잔을 내려놓고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화를 끄는 태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문식이 묻자 태호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정숙 씨가 조합 긴급 감사 요청 넣었답니다. 문식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깟 노인네 하나가 뭘 한다고. 그런데 태호는 계속 얼어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최대 지분권자가 한정숙 씨랍니다. 순간 문식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멈췄습니다. 초기 투자자랍니다. 지금 조합 핵심 의결권도 가지고 있다고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개발 주민 설명회장 수백 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감사 요청 들어갔다던데?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태호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손바닥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강문식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검정 코트, 젖은 운동화 대신 단정한 구두, 흐트러졌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주 귀걸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뒤쪽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변호사 셋이 정숙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구청 관계자들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저 할머니 뭐야? 그런데 그 순간 조합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한 회장님 오셨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태호 얼굴에선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강문식 입술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울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숙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 부지 초기 투자자이며 현재 최대 지분권자입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뭐야? 진짜야? 저 할머니가? 정숙은 대형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띄워졌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주민들은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조항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권리 포기. 또 다른 조항. 강제 위임. 주민들 얼굴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릴 속인 거잖아. 박 이사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조용히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노인분들은 겁 좀 줘야 도장 찍더라고. 강문식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은 돈 주면 사고 납니다. 태호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와, 인간도 아니다. 저런 놈들을 믿었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 그런데 진짜 끝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한번 크게 가면 다 끝이야.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동시에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민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이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민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설을 퍼부었고 여기저기서 책상을 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 계약서 받았어. 노인들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고? 당장 경찰 불러. 누군가는 태호를 향해 서류를 집어던졌고 누군가는 강문식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막아섰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위에 서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너무 뜨거워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 딸이라는 사람도 똑같네. 세상에 자기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해? 엄마 병원비 걱정이 아니라 빨리 재산 넘기라는 거였잖아. 수군거림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민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병원 한번 크게 가면 다 끝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왜 엄마 얼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어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장 통닭집을 하던 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숙 씨 아니었으면 우리 다 당할 뻔했네. 순간 여기저기서 맞다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맞아. 나도 어제 계약서 들고 갔었어. 박 이사가 괜찮다 해서 믿었지. 사람들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강문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숙이 처음으로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문식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들 겁주면 도장 찍는다고 한 것도 오해입니까? 문식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큰 돈 가지면 사고 난다고 한 것도 오해고요? 문식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동안 평생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민 중 누군가 이미 신고를 넣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강문식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사업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한꺼번에 소리쳤습니다. 녹음 다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협박당했어요. 저 인간들 조사해야 돼. 경찰은 결국 강문식과 태호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 맞고 울던 늙은 장모가 하루 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지가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화장은 다 번졌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엉겨 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신경 쓸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엄마였습니다. 민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딸 가까이까지 왔지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싫었니?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날 못 본 척했어? 민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 엄마처럼 세련되지도 않았고 시댁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시장 말투가 튀어나오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때 태호가 경찰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를 맞고 있는 민지를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일단 집에 가자. 그런데 민지는 처음으로 태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태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태호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먼저 엄마 재산 이야기 꺼냈잖아. 순간 민지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정숙 앞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빗소리만 거세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은 알았습니다. 딸이 지금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젖은 채 친정집 골목 앞을 몇 번이나 맴돌다가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근처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터져나오던 사람들 욕설, 엄마가 조용히 던졌던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재개발 관련 계좌들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숙을 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설명의 이야기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어.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정숙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행 VIP실로 들어간 정숙은 담당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고객님, 왜 그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통장 거래 내역을 돌려보였습니다. 정숙 눈빛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거액의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따님께서 고객님 동의하에 가족 대리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순간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거래 내역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천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카드가, 외제차 리스비, 명품 매장 결제, 심지어 태우 회사 투자금까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딸 힘들까봐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정숙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민지 운동화 살 돈이 없어 혼자 굶었던 날. 겨울 패딩 못 사줘서 밤새 몰래 울던 날. 그렇게 키운 딸이 자기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뺏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밖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정숙을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 꿇었습니다. 은행 안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민지는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쓰려 했어. 태호가 투자만 성공하면 다시 채워놓는다고 했단 말이야.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민지는 끝내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정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년이면 민지가 자기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며 웃던 때였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정숙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넌 엄마를 뭐로 본 거냐? 그 목소리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깊이 상처받은 사람만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태호가 계속 돈 필요하다고 했어. 나 버리고 갈까봐.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딸은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은행 TV 속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비리 의혹 박태호 전 이사 잠적 가능성.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전화기를 꺼냈지만 태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을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엄마는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 있었는데 끝까지 믿었던 남자는 가장 먼저 도망쳤다는 걸 말입니다. 은행 VIP실라는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될 때마다 민지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태호 씨가 그럴 리 없어. 민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을 보면 원망보다 허탈함이 먼저 오는 법입니다. 민지는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엄마를 밀어내며 붙잡았던 사람이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자기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체 내역 중 일부가 박태호 씨 개인 계좌가 아니라 해외 송금 대행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도 있습니다. 민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숙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태호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서랍은 비어 있었고 서재 금고도 열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 상자도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지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였나 봐. 정숙은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태호가 쓰던 향수 냄새만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민지에게는 이상하게 역겨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세련됨, 성공, 수준이라는 말들이 모두 싸구려 향수처럼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민지의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민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태호 인생 망했다. 민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숙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친정에서 제대로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돈 있는 척 숨기고 사람 시험한 거 아니야? 정숙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지는 그 말에 맞장구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망친 건 제가 했고 태호 씨가 했어요. 우리 엄마 탓하지 마세요. 정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운동의 날 작은 손으로 자기 김밥을 자랑하던 딸이 아주 잠깐 다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걸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경찰서 앞에는 주민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양복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민지를 발견하고 다가오려 했지만 민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 태호는 애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대표가 시킨 거야. 민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적금 통장은 태호 입이 닫혔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민지는 한참 태호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 딸이라서 필요했던 거야. 태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엄마를 배신했어. 그 벌은 내가 받을게. 그런데 더 이상 당신 뒤에 숨지는 않을 거야. 그 말에 태호는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지는 돌아섰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이 조용히 우산을 펼쳐 딸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민지는 그 우산 아래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말은 너무 이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민지는 처음으로 엄마 곁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